저는 보수가 이 자체로서의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오래 살아남으려면요,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위선이나 문제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수의 숫골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는 부정선거고요, 또 하나는 이 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반중이라는 것이 보수 내부에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 불과 한 2, 3년 사이입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중국은 망한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중국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 박근혜가 중국의 천안문 망루에 인민해방군 기념식 날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많이 지켰어요. 자, 제가 중국하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반중 혐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최후 승부를 볼 거다, 우리는 거기에서 미국 편에 서야 된다는 한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중국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그리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했던 제3국가들은 대부분 엄청난 빚을 지고 1대1로 같을 때 중국이 차관을 빌려주고 했지만은 결국은 빚더미에 남고 중국 사람이 그 나라에 와서 돈 빌려줘 놓고 일도 저거 나라 기업들이 다 하고 저거 나라 기계로 하고 저거 나라 노동자들 데려오고 그 나라에 남는 것은 똥밖에 없더라.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특별자치도라고 만들고 또 15억 이상 가진 사람 영주권 주고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제주도에 남은 것은요, 제주도가 중국 섬이 돼가는 것밖에 없지요.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도 중국 사람들이 하는 식당, 중국 관광 여행사, 또 중국 호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요, 그 지역을 다 쓸어버리고 차이나타운을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곳곳에도 차이나타운, 한국에도 인천의 평택에부터 곳곳에 차이나타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 그 속성을 갖다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반중을 한 7, 8년 전부터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한국에 지금 반중을, 한국의 지금 보수들에게 돈 주고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한 여자가 미국의 마가족들이 하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반중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맞지 않는 미국식 반중을 이야기하고 혐오를 조장했어요. 그래서 반중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반북이 사라져버렸어요. 반북보다 반중이다고 하면서 제가 반북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중이다 하니까 아니다, 반중이 먼저다. 이게 저는 보수의 황당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웃기는 것은 뭔가 하면, 자, 반중을 이야기하면 그 반중은 중국의 한국 침투에 대한 우려가 핵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외노자를 수입해서 한국에 까는데 외노자의 절반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조선족이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한국 곳곳에서 범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일용지 잡부들의 잠식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외노자 문제에서 반중을 이야기하는 보수는요, 외노자 수입 반대를 외쳐야 될 건데, 또 한국의 기득권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은 기득권들, 또 기득권과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보수 정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동훈이 지가 노동부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면서 대거 외노자를 수입해서 1년에 30만 명을 수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중을 하면 반중하는 만큼 외노자에 대한 반대가 투철해야 될 건데, 외노자에 대한 반대는 황장수가 제일 투철하고 지금 반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외노자 문제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기껏해야 반중이라는 게 거짓말 지어내가지고 중국인 99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이중성들, 반중을 이야기하면서 중국 사람이 대부분인 외노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저는 부정선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 수골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부정선거가 심각하다면요, 아니 대선을 하나마나 질 거 아니에요? 이기고 있는 대선도 지게 할 수 있는데 좀 지어서 따라가고 있는 대선은 100%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안 고쳐졌잖아요. 오히려 계엄 탄핵 때문에 선관위가 힘이 더 세졌죠. 그럼 선관위의 힘이 역대 최고에 달하고 또 선관위와 여러 가지로 친한 걸로 보이는 민주당의 힘이, 이재명의 힘이 역대 최고에 달하는데 여기서 선거를 해봤자 공정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요, 내 말 틀렸습니까?
진짜로 당신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아주 부정선거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런다면 많이 이기고 있던 윤석열도 부정선거 때문에 27만 표 이겼다면 지금 많이 지고 있는 김문수는 부정선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를 보이콧하든 선거 관련 규정, 법들을 공정하게 바꾸기 전에는 선거에 임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거에 다 열심히 뛰어들고 누구 만들어야 된다고 야단이에요? 기껏하는 게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또 조기 대선이 있으니까 잽싸게 뛰어들어서 그리고 김문수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선이라고 안 봐요? 그러면 선거를 하기 전에 보수가 다 기어 나와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공정한 선거가 보장될 수 있는 이 장치들이 가해지지 않으면 선거 보이콧한다고 당신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말 틀렸습니까? 그리고요, 또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원가 주택이나 서포 15조 5+3 정책을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 여자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같아요. 서민의 삶은 각자 노력의 대가다. 각자 노력의 대가를 자기가 수용해야 된다. 그게 마치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정말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대한민국에서요, 각자 노력의 대가만큼 이렇게 받고 수용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소수 빼놓고는 전부 자기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집이 없는 것도 내 노력의 대가고, 내가 월세 사는 것도 내 노력의 대가고, 전세 사는 것도 내 노력의 대가입니까? 집값을 누가 올려놨어요? 정말로 내가 노력하면 집 살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집 살 수 없는 사람이 99%인데 그게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서민 보수 대중에게는 너들이 그래 사는 거는 노력의 대가라고 말하고 수용해라. 과거에 이재명이 찬양하는 정규제가 했던 말이죠. 그런데 이 보수 대가리들이 사고친 거는 뭐라고 합니까? 다 모여서 애국심으로 막자 이러잖아요. 계엄 찬성이나 탄핵 반대가 윤석열 개인이 사고쳤지요. 우리가 계엄하라 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윤통한테 계엄하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계엄했잖아요. 그 계엄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수습하고 책임져야 될 일을 보수 대중들을 다 참가시켜서 거기에 이재명이 갖다 들이미면서 애국심으로 수습하자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그리 고생시키고 2명이나 분신 자살하고 다친 사람이 부지기수고 안 그래도 돈 없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노력을 낭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수 최상층들이 사고친 거는요, 애국심을 가지고 수습하고 이재명이 들미기면서 단체로 책임지고 각자 서민이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고난은 네 노력의 대가니까 수용해라. 이런 게 무슨 이념입니까? 이렇게 도둑놈 같은 이념이 있으면 보수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이 탄핵을 당할 만큼, 아니 자기가 무능해서 탄핵으로 끌려갈 만큼 짓거리를 했으면 그걸 갖다가 다 달라들어서 잘못 안 했다 막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대가리들이 사고친 거는 전부 나가서 수습해요. 같이 하자고. 그것이 이재명을 막는 길이고 친북 좌파를 막는 길이고 빨갱이를 막는 길이라고. 대한민국엔 친북 좌파 빨갱이만 들미고 이재명이만 들미면요 전부 같이 해야 될 일이고 거기서 이탈하면 배신자입니까? 아니, 내가 김문수를 보고 이길 수 없으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서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개혁안을 이렇게 수용해라. 아니, 제 입장에서는 김문수 개인이 중요합니까? 국민 90%가 넘는 서민이 중요합니까? 나는 서민개혁을 해야 된다고 10년을 떠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내 입장에서 김문수 개인이 되고 안 되고보다 서민 다수가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실마리라도 풀리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김문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한테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윤석열 시대에 서민이 잘 살게 됐어요? 어려워졌잖아요. 박근혜 때도 어려워졌고요. 그런데 김문수 되고 안 되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되니까 김문수 해야 된다고요? 더 좋은 카드가 있었는데 김문수가요 심통 부려서 그것도 찾잖아요. 그래서 보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논리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지금 중국이나 대만, 태국 이런 데서 많이 번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도 곧 올 거라 합니다. 코로나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무도 잘 비판하지 않고 있는 이준석이가요, 당 대표로 되는 날, 아마 제 생각에 2022년 9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준석이가 되자마자 문재인이가 전화 걸어왔지요. 처음에는 못 받았다가 또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뭡니까? 위드 코로나 협조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요, 문재인의 코로나 정책. 그래서 문재인이가요, 쓸 때는 강하게 막더니만 실제 코로나가 치명적으로 번질 때는 풀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 가세했어요. 국민의힘 중에 위드 코로나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윤석열 후보도 그 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하는 무렵에 벌어진 오미크론 코로나 변종 때문에 얼마나 죽었습니까? 실제로요, 2020년부터 2022년 위드 코로나 하기 전 2022년 10월 달까지 죽은 사람이 10,000명도 안 됐는데요. 그 뒤에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25,000명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코로나가 별로 심각하지 않을 때는 그걸 가지고 무슨 방역이니 이러면서 난리를 치다가 진짜 코로나가 위험해졌을 때 싹 푸는 바람에 무더기로 몰살당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요, 초과 사망자까지 합치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개죽음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2022년 대선 앞두고요, 3월 10일인가요? 그때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 투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들이 코로나를 많이 걸렸으니까 그 사람들 투표를 지극히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투표 시간도 제한하고요. 근데 거기에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수가 부정선거 문제, 외노자 문제, 반중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민 보수에는 각자 개인의 노력의 책임이고, 보수의 제일 대가리인 보수 대통령들이 사고친 거는 애국심으로 수습을 하자, 웃기고 자빠졌다. 코로나 같은 때는 또 맹목적으로 문갈이 편들어 줬습니다. 이게 보수 수준입니까? 반성을 좀 해보세요.